로또로 시작해 코미디로 끝난 하루. 월요일 아침 9시 출근 후 회의실에서 업무 지시 중 부하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기 시작했어. 저 회사 때려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러더니 자기 책상으로 가서 옷이랑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더라. 놀란 팀장님이 따라가서 물어봐서 김대리 너 뭐하냐? 미쳤냐? 팀장님 저 오늘부로 퇴사시켜주십시오. 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직원들은 웅성웅성 팀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회의는 끝이 났어. 팀원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다들 모른다고만 하고 너무 궁금하더라고. 아침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평소 같았다던 김대리. 혹시 로또 맞은 거 아니냐는 말에 팀장은 정확한 건 모르겠고 확인 후 퇴직금으로 팀 회식 한번 시켜달라는 농담까지 하는 거야. 키키우. 그런데 다음날 김대리가 썩은 얼굴로 다시 출근을 한 거야. 퇴사 처리 어떻게 됐냐고 묻길래 물어봐서 너 어제 그 난리치고 왜 왔냐? 집에 가라. 김대리는 무릎을 꿇고 사정이 있었다고 울먹거리더라고.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침에 즉석 복권 5억짜리 2장을 사셨는데 1등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확인해보니 2장 다 500원도 안 맞은 복권이었다고. 자기는 노후 준비와 여행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 확인해보고 아니하는 것을 알고 너무 절망적이었다고. 성실한 직원이라 이번만 봐주기로 했지만 모든 직원들에게 복권이나 로또는 2번, 3번 확인하고 움직이라고 교훈을 줬어. 옛날 옛적 외할아버지는 맛있는 걸 외양간 옆 구석에 두면 도깨비가 몰래 와서 먹고 간다는 이야기를 믿으셨어요. 어느 날 술이 과하게 취한 외할아버지는 한밤중에 친구가 보고 싶다고 집에 가겠다고 나가셨대요. 다음날 그 친구 집에 큰일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탄가스 사고로 일가족이 질식사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그 집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시다가 기절하셨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산속 개울가에서 정신을 차리셨어요. 온몸이 젖은 채로 말이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엄청나게 걸걸한 목소리가 막각 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거였어요. 놀라서 집으로 돌아가 보니 마을 사람들과 외할머니가 모여 있었죠. 결국 외할아버지는 도깨비가 자신을 살리려고 밤새 홀려서 산속으로 데려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외할머니는 도깨비 밥을 차리는 걸 가족들에게 꼭 가르쳤답니다. 도깨비 덕분에 외할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셨으니까요. 저는 가끔 봉사활동단체에 나가서 일을 돕곤 합니다. 우리 단체는 활동이 끝나면 참가자들을 데리고 가서 술과 밥을 배 터지게 먹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몇 년 반복되다 보니 단체원들 몸무게가 장난이 아니게 됐죠. 연탄 나르고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먹기만 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어느 날 중요한 자리에 가야 해서 단체원 전원이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딱 범죄와의 전쟁이었죠. 단체원들 얼굴에는 흉터가 하나씩 있는데 축구하다가 다친 거예요. 그런 단체원 8명이 정장을 입고 표창장 받으러 가는데 문신 있는 사람이 눈 깔고 피하더군요. 그날 표창장 받고 대표님은 기분 좋아서 바로 술집을 예약했습니다. 단체원들 다 같이 술집 들어가자마자 술집의 데시벨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술 몇 잔 들어가니 신나서 아이 자식들아. 대표님은 무슨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 라고 하셨죠. 옆 테이블 온도가 내려가는 게 느껴져서 대표님께 조용히 대표님 지금 우리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옆 테이블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표님이 다시 속삭였어요. 야 우리 혹시 건달 갔니?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지? 정치계랑 결탁한 깡패 새끼들 같다고 관두라고 말하고 조용히 밥 먹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대표님은 아니 우리 다 같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인데 라고 하소연했죠. 부대표가 대표님 깡패 새끼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해서 한 대 맞았어요. 몇 달 후 대표님은 단체 활동용으로 검은색 스타렉스를 샀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농활 가서 삽이랑 곡괭이 들고 내리니 어르신이 움찔하시더군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규칙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단체원 둘 이상 정장을 입지 말 것, 봉사활동할 때는 밝은색 옷을 착용할 것. 이제 대표님이 좋아하는 일수백만 없으면 진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라 믿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랑 1차에서 고기 굽고 2차에서 노래방 가고 3차에서 클럽까지 갔어. 4차는 어디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 그날 밤 우리는 끝장을 봤어. 정신없이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 필름이 확 끊겨버린 거야. 다음날 눈을 떠보니 세상에 옷은 말끔히 옷걸이에 걸려있고 세수에 양치까지 다 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어. 심지어 침대 옆에는 물 한 잔과 해장용 꿀물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 마치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한 것처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방을 둘러보니 테이블 위에 편지가 하나 있더라. 다녀왔습니다. 스스로를 잘 챙긴 너에게 라고 적혀있었어. 내가 직접 쓴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건가? 정말 미스터리였지. 해장이 필요해서 같이 마신 친구들이랑 만났어. 내가 어제 필름이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가 어제 우리 다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보내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도 줍고 길 잃은 사람도 도와주고 집 앞에선 자전거까지 타고 돌다가 들어갔어. 멀쩡하게 진짜 눈 하나 안 풀리고 말이야.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필름이 끊기면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건가 싶어서 겁이 나는 거야. 혹시라도 또 다른 모험을 펼칠까봐 말이지. 그래서 그 후로는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셔본 적이 없어. 결국 그날의 나는 필름 끊긴 슈퍼 히어로가 되었던 거지. 알코올의 힘으로 무장한 나의 또 다른 자아가 밤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잘 챙기고 있었다니. 앞으로는 술을 좀 조절해야겠어. 그 슈퍼 히어로가 다시 깨어나지 않도록 말이야. 아내가 나 모르게 이것저것 잘 사는데 얼마 전에 전동 자전거를 하나 들여왔더라고요. 궁금해서 가격을 물어보니 7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평소 자전거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요즘 날씨도 좋고 운동도 할 겸 그 자전거를 타보니까 성능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70만원 줄 테니 내 출퇴근용으로 하나 더 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너는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게 70만원짜리로 보이냐? 이거 250만원짜리야. 내가 총판하는 지인한테 200만원 주고 샀으니까 200만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뭐지? 싶었지만 일단 200만원 나중에 입금해줄 테니까 하나 더 주문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찝찝해서 회사에 와서 검색해보니 최저가 150만원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처음에 70만원에 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200만원에 샀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내 돈까지 빼먹으려고 작정한 거였죠. 알고 보니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내의 기상천외한 사기 스킬에 감탄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망할 놈이 엿폈네. 저번에 내가 200만원 빼돌린 거 아직도 모를 거예요. 최근 주변에 최면 치료로 금연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30만원 정도 내고 갔어. 치료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어. 당신은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당신이 가장 싫어하고 끔찍한 무엇인가로 변합니다. 난 그 무언가를 지렁이로 상상했어. 지렁이에 끈적거리고 기괴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싫었거든. 치료를 받고 나서 담배를 물 때마다 지렁이를 빨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역겨운 거야. 그래서 와 이거 효과 좋네 하고 감탄하면서 한동안은 안 폈음. 근데 서서히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난 눈 딱 감고 지렁이를 입에 물었고
지렁이와의 전투가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 지렁이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어. 결국 난 지렁이에 대한 공포를 극복했고 지렁이를 입에 대보라고 하면 대볼 수 있을 정도로 거부감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어. 그렇게 지렁이도 이제 내 친구가 되었어. 한창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있던 새벽 5시 갑자기 누군가가 내 귀사대기를 3개 날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보니 여친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였어요. 자다 깬 터라 정신도 없고 상황 파악도 안 됐지만 일단 여친을 달래야 했죠.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여러 번 물어봤지만 여친은 말이 없었어요. 답답해서 죽겠는데 일단 계속 달래보자 하고 1시간 정도 달래니까 겨우 진정되었어요. 여친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싶었죠. 자다가 나도 모르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였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둘 다 옆으로 자서 내가 뒤에서 팔베개를 해주고 안고 자는 스타일인데 자면서 내가 무의식 중에 여친의 가슴을 만지면서 긁었대요. 여친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자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 등에 뭐 났다. 여친은 그 말을 듣고 충격으로 귀사대기를 날린 거였어요. 정말 그날 해 뜰 때까지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었죠. 다음날 여친 집으로 가서 겨우 풀어주는데 2주나 걸렸어요. 그 후로는 잠버릇을 고치기 위해 2손 꼭 모으고 잡니다. 혹시 또 무의식 중에 든 긁기 모드가 발동될까 봐서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은 한 중국집만 고집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다른 집은 생각도 안 하고 항상 그 집에서만 시켜 먹었죠. 매콤한 짜장면과 바삭한 탕수육은 그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였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전화 주문을 했는데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더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벙쪄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동안 먹었던 짜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가 없어진다고? 라는 충격에 뇌정지가 온 거죠. 사장님의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중국집은 이미 2년 전에 장사를 접었대요. 그런데도 우리가 단골이어서 계속 전화 주문을 하니까 사장님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배달해 주셨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주문할 수 없게 된 게 너무 아쉬웠어요. 사장님의 정성 덕분에 그 맛있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 집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할 줄이야. 이제는 정말 쉬어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된 단골 중국집과 작별을 했어요. 그 이후로 다른 중국집을 찾아다녔지만 그 맛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 중국집 그리고 사장님의 정성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시간 친구들이랑 급식을 먹으려고 줄 서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내가 친구들 중 제일 마지막에 서 있었는데 옆반 남자애들이 내 뒤에 서 있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내 엉덩이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힐끗 보니 뒤에 있던 남자애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벽에 기대어 뒤에 있는 친구와 얘기하는 척하면서 손등을 슬쩍슬쩍 내 엉덩이에 비비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남자애는 평소에 조용하고 착해 보였던 애라서 더 어이가 없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변태새끼야 하고 외치며 싸대기를 때렸다. 주변에 있던 전교생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그런데 이 남자애가 오히려 미쳤냐고 화를 내며 발뺌하는 게 아닌가. 어이가 없어서 한 대 더 때렸더니 이 남자애가 내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나는 그 충격에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친구들이 그 남자애에게 달려들어 난리가 났다. 그러다 멀리서 밥을 먹던 한 선생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말리셨다. 선생님은 우리를 말리시며 한마디 하셨다. 남고는 맨날 쌈질해서 피곤해. 라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저으셨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집안은 아직 박스두성이에 가구도 다 안 들어온 상태였죠. 게다가 3일 동안 머리도 못 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로 피곤해서 잠만 자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고파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거의 기절 상태로 기다리다가 배달벨이 울리자마자 흐트러진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었죠. 치킨 배달원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치킨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냥 치킨을 받아 들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저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달원이 노숙자가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 살고 있다고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게 저 이 집 주인 맞아요 라고 해명하려니 머리는 떡지고 옷은 엉망이고 집안은 박스로 가득하니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결국 신분증을 보여주고 집 계약서까지 꺼내서야 겨우 풀려났어요.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더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럼 그렇지, 너무 놀랐어요. 머리 좀 감고 사세요. 노숙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치킨은 식어버렸지만 우픈 해프닝으로 끝났어요.